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수원과 오산 화성의 시장이 시민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문화나 역사, 시민의 삶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새 도시가 협력을 위한 공동기구를 만들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마리의 말과 취타대가 거리를 수놓고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를 따르는 왕실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부터 수원, 화성 윤건릉에 이르는 지난해 능행차 행사의 모습입니다.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정조 시절의 원형, 전구간 재현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수원군으로 생활권을 공유했던 세 도시, 수원과 오산, 화성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렸던 곳이자 능행차의 목적지, 윤건릉에서 마련된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입니다. 정조 문화권의 역사, 문화적 공동체로서 산수와 상생협력에 의거 화성문화재 공동 추진 등 문화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 수원, 화성의 이름을 딴 이른바 산수와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 역사나 문화는 물론 주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전 선언문에는 경계조정이나 쓰레기 매립 문제를 비롯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갈등 현안 발생 시 산수와의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며 지역 내 긴급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협력과 지원 체계를 새 도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을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협력을 통해 국내 도시를 선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세 도시가 함께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간다면 자치분권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서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갈로폴리스로 가는 첫 출발점. 산수와 상생협력협의회의 출범이 새 도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듯 시흥시의회 한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의원은 의원 당선 전에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의원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이 시흥시 백오 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날인 16일 시의회 출입기자들의 메일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한 뒤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삼진 아웃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교육을 받는 것 마냥 운전면허를 딸 때 그 어린애들한테 도덕 시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것 마냥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피하죠. 그런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게 일단 창피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 그 삼진 아웃 그 두 번째까지가 벌써 몇 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이에 지역 정가에서도 이 의원에게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섭 의원을 공천한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안을 발표하고 취재진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의원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의회 의원 이상섭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지난 2017년 4.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던 이상섭 후보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 공보물 속에서 이상섭 후보의 전과 기록 3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보면 건축사 사무소를 경영하던 이 후보는 지난 2000년 9월 22일 건축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전 시흥지역 건축사회 회장 경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 2004년 1월 8일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의원은 후보 당시 시흥 100곳의 한 고등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이처럼 2번의 음주 전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라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 7월부터 지하철역을 포함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우선 경로당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에는 환기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예국 기자입니다. 7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각종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등은 초미세먼지 기준이 기존보다 2배 강화됩니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말데하이드의 기준도 8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경로당이나 아동센터 등 400여 곳에 맑은 숨터라고 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방충망에도 미세먼지용 거름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어민들 오시는데 그 전에 기침도 좀 많이 하고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해 하시면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지하철역이나 영화관 등 대중시설도 공기질 기준이 강화돼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기존에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진단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전문가도 파견할 방침입니다. 시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 1,800개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을 하는. 경기도는 내년까지 1,800여 개 민간 건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선 연내에 총 550여 곳에 설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립 위치를 놓고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3의 장소를 찾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높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사업은 재무적인 타당성은 없으나 이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평택시 어린이들 그리고 주변의 이제 경기도 및 충청도 어린이들의 이제 행복 문화 협력권 증진 및 가족 친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련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쟁점이 됐던 건립 위치는 이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민간개발로 조성되는 장당동의 장당공원과 고덕신도시 중앙공원 등 2곳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지역 균형 발전과 주차 문제 등의 이유로 건립 위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문제,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어린이 박물관을 좀 갔다 왔어요. 자보월드하고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부지를 찾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건축 연면적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 약 8,500제곱미터입니다. 장당공원과 고덕신도시 모두 공원 부지다 보니 체험관 건립 면적이 좁을 수 있다며 제3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꼭 장당이나 그 고독에 안 들어가고 외곽에 땅 사서 들어가도 얼마든지 교통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땅값이 좀 저렴한데 조금 아주 뭐 외곽 지역은 안 되겠지만 교통이 좀 편리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여요.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이후 이용자가 늘면 시설을 늘릴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며 확장 가능성도 보고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점층적으로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화부터 해서 큰 아이들, 대학생들까지 정말 직업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가능성 있는 공간을. 한편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기관은 체험관 건립에 약 262억 원이 필요하다며 시 자체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시가 시청 공간을 이용해 동식물원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유료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청 광장입니다. 15m 높이의 대형 트리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트리 주변으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네와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오산시가 만든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시는 더 나아가 시청 건물을 활용해 동식물원인 이른바 버드파크를 건축합니다. 버드파크는 오산시 민원실 옥상에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리온실로 만들어지는 버드파크에선 앵무새와 함께 다양한 파충류를 둘러볼 수 있고 별도로 수족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는 오산 시민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버드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세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무조건 오산 시민은 50% 이하로 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버드파크는 이르면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봄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버드파크 개장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용인시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같은 동네 주민들과 보육교사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동화책 읽기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한 문장씩 돌아가며 또박또박 읽어갑니다. 친구들과 다양한 보드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봐줍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시간에 맞춰 학원에 다녀올 수 있고 간식도 챙겨줍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보드게임하고 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재밌는 게. 보육료는 무료입니다. 간식비와 특별 활동비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여서 부모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 교육 참여도 가능합니다. 전국에도 이런 돌봄센터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재능 기부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프로그램 다양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용인시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카페를 개조해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육교사와 주민들이 12살 이하의 초등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아파트나 마을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66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용인시는 오는 7월 기흥구에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고 8월부터는 내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국가 참전 유공자 유해를 모신 국립이천호국원이 나라 사랑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며 나라 사랑을 느끼는지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묵념하는 아이들. 시끌벅적하게 뛰놀던 아이들이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에선 엄숙해집니다. 국립이천호국원에서 마련한 체험장에선 아이들의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태극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서로 먼저 맞히겠다고 손을 번쩍 듭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게 좀 감사했어? 저희 나라를 구하신 거, 저희를 지켜주신 거.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라 사랑이란 말을 절로 배워갑니다. 엄청 떠들면서 시끄럽게 왔는데 아까 그 참배를 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엄숙해져서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와 참전 유공자의 유해를 모신 국립이천호국원이 아이들의 나라 사랑 체험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의 현충 선양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획일화된 일방향성 현충 선양 교육을 벗어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온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만기 모두 만장한 이곳은 더 이상 유해를 수용할 것이 없어지면서 체험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단체이면 체험 신청이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지역에 국립묘지가 있어도 국립묘지가 있는지 모르는 단체나 학교도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천호국원은 나라 사랑을 배우는 곳, 나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충 선양 체험과 함께 호국 영령을 기리는 국립이천호국원은 이천시와 협의를 거쳐 공원과 체험장을 겸비하고 5만기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구상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온 다문화 부부 8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수리산 자락에 야외 결혼식장이 차려졌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8명의 여성과 남편. 그동안 다양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온 8쌍의 부부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아. 응? 예쁜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맞이한 신랑.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준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애들 셋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애들하고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피플투피플 안양과천 챕터가 다문화 부부들에게 합동 결혼식을 올려준 건 올해로 9회째. 지금까지 80여 쌍의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우리 찾아다니면서 진짜 결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런 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국제 피플투피플 안양 관악 챕터는 매년 다문화 가족 합동 결혼식을 열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평택 고덕에서 서안석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결국 생략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지난달 12일 평택시 송탄동과 송북동에서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한편 평택시 지산동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까지 약 15km 구간에 연결되는 송전선로는
안성시 일부 구간만 지중화되며 나머지 구간에는 35개의 송전탑이 설치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햇빛도 강해지는 요즘, 외출 전 선크림은 필수 중의 필수.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켜주는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과 함께합니다. 먼저 선크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이 SPF 지수인데요. 보통 25에서 30 사이의 제품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피부가 건성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은 크림 타입을, 지성인 경우는 오일 프리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언제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선크림은 세안 후 기초 화장을 한 뒤 메이크업 이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고 얇게 발라줘야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의 유통기한을 아시나요? 미개봉 선크림은 2-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작년 여름에 한 번 사용했다면 피부 트러블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큼 클렌징도 중요한데요. 피부에 남은 선크림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 잊지 마세요. 피부 노화의 주범 자외선. 이제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